푸짐하게 든든하게 선물용 쇼핑백 증정. 고마운 분께 감사의 선물로 굿. 지금 빨리 주문하세요. Next. 채널 차이나. 도박에 노출된 아이들의 구조 신호를 잘 들어보세요. 너 그거 뭐야? 친구가 선물로 줬어요. 아끼던 걸 왜 팔아? 필요가 없어서 팔아요. 갖다 보고 뭐해? 됐어요. 알아서 할게요.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는 청소년 도박. 관심 있게 지켜보면 보이는 구조 신호. 아이들의 신호에 응답해주세요. 채널 차이나. Fifteen. 좀 더 진하게, 좀 더 딥하게 세상의 한디시 피플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박진영의 찐터뷰. 목소리 하나로 세상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성우라고 하죠. 오늘은 성우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최재호 성우를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성우의 세계 어떤 얘기 좀 해주실 거예요? 오늘 성우란 직업이 무엇인지, 성우의 직업이 매력이 무엇인지 심층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성우협회도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성우협회는 성우라면 다 가입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떤 협회인지 또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성우협회는 방송사 공채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전속 생활을 끝내고 성우협회로 다시 들어오는 그런 단체입니다. 네. 그래서 총 800명의 성우들이 있습니다. 예.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스튜디오에 올라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가시죠. 네. 얼굴을 보면 누굴까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목소리를 들으면 이 목소리에서 들어봤는데 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최재호 성우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는데요.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우 최재호입니다. 명탐정 코난의 하인성을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라라 호빵맨의 식빵맨, 그다음에 신비 아파트의 부인남, 백수 아빠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이후에 또 많은 활약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극 배우로도 활약하고 있고 한국 성우협회 사무총장으로도 꽤 오랫동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통 이제 성우하면 목소리가 좋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우 어떤 일 하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알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을 전달하고 또 해외에서 모르는 그런 언어들 우리가 더빙을 해서 국민들한테 우리말로 순수한 우리말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등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나 할까요? 네. 아나운서들도 우리말을 하는 그렇죠. 네, 길라잡이잖아요. 네. 저희들도 우리말을 표현하는 길라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성우라는 직업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할까요? 이 목소리가 맡은 캐릭터마다 바뀐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확 바뀌죠. 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캐릭터를 두고 항상 연습을 하면 제 자아를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이게 한두 번 연습이 아니라 몇천 번을 연습을 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연습을 할 때 동지가라고 하죠. 만약에 캐릭터가 모자를 썼다면 모자를 쓰고 캐릭터가 어떤 옷을 입었다면 그 옷을 입고 그 연기를 하고 합니다. 이 연기자는 똑같죠. 그 연기자를 하면서 그 연기자라면 이런 목소리가 나오겠구나. 그렇죠.
그리고 인터네이션, 그러니까 말의 리듬도 공부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성우들은 말의 리듬의 종결자? 네. 네. 그러니까 리듬을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서도 느낌이 완전히 달라져요. 캐릭터가 바뀌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뭐, 목소리는, 낯이 익는데? 라고 하실 것 같은데, 어떤 목소리를 하셨는지 좀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명탐정 코난의 하인성,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하인성인데, 일본은 하토리 헤이지라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진홍의 연가인가요? 거기서 오토바이에서 그 가영이가 하인성 그 남자친구를 꼭 잡고 있는데, 근데 그 인성이가 그 여자친구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가영아, 손 놓으면 널 용서치 않을 거야. 아, 네.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 장면이. 아, 진짜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리 아파트의 백수 아빠. 요즘에 어린아이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 네네. 여보, 나한테 돈 벌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항상 여보한테 순종할게요. 여보, 사랑해요. 식빵맨도 있잖아요. 식빵맨 있죠. 네. 식빵맨은 좀 약간 굴곡의 말의 리듬에 굴곡이 있습니다. 빵 펀치! 약간 목소리를 좀 뿌리죠. 네. 네. 그러면서 식빵 펀치도 있고 식빵 더블 펀치! 안 바뀌었나요? 이게 애니메이션을 봐야 바뀌는 거.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여러 캐릭터 중에서 이 캐릭터하고 나는 정말 찰떡이다. 내 인생 캐릭터였다. 이런 게 있습니까? 내 인생 캐릭터. 와타나베 시니치로의 일본 감독의 옛날에 카우보이 비밥이었는데 지금 그 이후에 그 사무라이 참프로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무겐이라고 약간 좀 건들건들하고 비뚤어지고 그러면서도 좀 약간 인간의 정이 있는 무겐이라는,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 무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식빵맨이나 뭐 이런 캐릭터들, 뭐 연약한 캐릭터, 웃긴 캐릭터만 맡아왔다가 이렇게 강하고 비뚤어지고 좀 더 건달 같은 그런 캐릭터는 처음 맡아봤거든요. 그래서 한 60대 1로 오디션을 통과해서, 성우들 오디션을 통과해서 맡은 역할이라 제 인생 또 캐릭터입니다. 인생캐입니다. 네. 보통 이제 성우들이 이렇게 사람의 역할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내가 이런 캐릭터도 한번 해봤다.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가 원래 키즈 프로그램 같은 것들 성우들이 많이 하거든요. 네. 성우들 다 했을 거예요. 거기 안에는 각종 동물이나 괴물, 외계인, 곤충 이런 것들 많이 해서 그렇게 뭐 실생활에도 많이 연습을 해야 저희가 그런 일에도 이렇게 변함없이 그냥 능숙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실제로는 늘 주변에서 사물을 연습하는. 네, 네. 혹시 하나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물을 보고 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개미 군단의 병장 개미예요. 네, 뭐 이런 거. 개미 흉내를. 네, 개미 흉내가. 네, 그렇다면. 그렇죠. 개미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개미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 네네. 사막이라고 그러면 우리 아이가 엄마, 아빠 여기 사막이 있어요. 그러면 사막이 딱 보면 이야, 난 사막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음. 네, 그렇게 놀고 있죠. 보면 이제 다양한 역할을 하실 수 있잖아요. 네. 지금 그러다 보면 예전에도 이제 배우 역할을 하신 성우분들도 계시지만 배우가 아닌 성우를 택한, 즉 성우의 매력은 어디 있었습니까? 물론 지금 연극 배우도 하고 계신다고는 하셨지만. 네네. 성우의 매력은요, 사람들한테 뭐 이런 뭐 정해진 카메라 앞에서 내가 한정된 한계에 어느 정도의 약속된 부분을 갖고 연기를 하잖아요. 근데 성우는 마이크 앞에서 자기의 모든 걸 노출을 해도 뭔가 제한받지 않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막 되게 자연스러운 곳에서 자기가 지금 펼치는 그런 연기를 목소리만 나오면 되니까 네. 그렇게 연기하는 것이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자유로우니까요. 카메라 앞에서는 어쨌든 머리도 단정하게 해야 되고 옷도 뭘 입어야 되고 이렇게 한계가 있지만 연기에 대해서 그냥 그런 부분을
의식하지 않고 바로 그냥 퓨어한 목소리를 내보낼 수 있다는 거. 네. 그게 색다르고 멋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캐스팅하기 위해서 경쟁도 하지만 일단 대본을 받게 되면 캐스팅이 어느 정도 끝나 있는 상황인가요? 보통 저희가 캐스팅을 받기 전에 전속 생활이라는 걸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성우 공채를 시험을 보면 한 2,000명, 3,000명 정도 남자, 여자 이렇게 많이 와요. 네. 그럼 거기서 한 6명 정도 한 8명 정도 뽑히면 1년에 한 방송사에. 한 방송사에서. 네네. 어떤 때는 뭐 EBS 같은 경우에나 아니면 KBS는 한 10명 정도 뽑히고요. EBS는 2명, 3명. 예, 그렇게 적게 뽑아요. 적게 뽑으면 거기서 전속 생활을 2, 3년을 합니다. 네. 2년 동안 PD들과 함께 방송 생활을 하면서 많은 목소리들이 알려지죠. 그리고 2년이 끝나면, 계약이 끝나면 바로 계약 끝나는 동시에 성우협회로 성우라는 직업을 달고 들어옵니다. 네. 그 전까지는 준회원이었거든요. 전속 계약한 상황에서는. 그쵸. 네. 방송사의 직원이기 때문에 성우협회에서는 준회원입니다. 근데 성우협회 들어와서는 어쨌든 정회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진짜 성우라는 딱지를 달고 일을 하기 시작하죠. 그때서부터 PD들이 정식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또 많은 방송을 들어봤던 PD들이 입으로 또 이렇게 전해지게 되죠. 그러면서 또 선배들도 또 밀어주기도 하고 또 PD 선배들, PD들도 같이 이렇게 이 성우 잘하더라, 최재호 성우 잘하더라, 누구 성우 잘하더라 이러면서 자꾸만 이제 이 바운더리가 영역이 넓어지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이제 가서 어떤 역할입니다 하고 주면 계속 연습을 하고 고민을 하고 이제 실제로 녹음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캐스팅 되고 난 다음서부터 시작인데 네. 이게 캐스팅이 이제 그러면서 PD가 선택을 해서 캐스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캐스팅을 받고 이메일이나 뭐 이런 이쪽에서 이제 대본이나 영상을 받아요. 받고 난 다음에 그걸 보고 영상을 한번 훑고 대본을 보면서 이게 어떤 캐릭터인지 어떤 내용인지를 파악한 다음에 다 같이 모이게 되죠. 혼자 하는 작업은 다큐멘터리, 같이 하는 작업은 더빙. 그래서 같이 하는 작업은 같이 모여서 같이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더빙실로 바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 아무래도 이제 더빙실이라는 데가 이제 녹음실처럼 좀 한정된 공간이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렇죠. 이 정도 크기인 거죠. 한 마이크 3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한 10명 정도가 녹음할 수 있는 그런 크기입니다. 네. 이렇게 약간 공간 안에서 녹음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재미난 일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많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떤 친구 여기 와서 새로 캐스팅이 됐나? 그리고 같이 이렇게 녹음을 하다가 같이 후다닥 나가요. 그래서 후배인데 그래서 네. 왜 녹음 안 하고 왜 더빙 안 하고 왜 나가지?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다음날 더빙인데 그 전날 와가지고 생판 모르는 더빙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캐릭터가 그 친구인데 훗날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더빙 영상에 사람만 나오더래요. 근데 자기는 쥐 역할인데 쥐하고 동물들 역할 나와야 되는데 사람이 나가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어쩔 줄 모르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게 다른 놈을 잘못 나왔구나. 또 이것도 있었고 또 여기 안에는 뭐 생리적인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밀폐된 공간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제가 봤죠. 얼굴 빨개지면서 그 건틀렛 외치는 네. 빵파치 뭐 이렇게 그렇게 외치다 보면 목으로 입으로 나오는 그 외치는 소리보다 다른 쪽으로 나오는 소리가 더 클 때도 있습니다.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문 다 열고요. 향수 뿌리고 그랬던 적도 있고 그 친구 한 1년 동안 몇 년 동안 그 친구 뭐 같이 녹음하면 생리적인 현상 때문에 좀 가까이 하지 말아라 뭐 그렇게 또 선배들이 또 놀린 적도 있고 그런 생리적인 현상 때문에 굉장히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본인이 처음 성우가 돼서
그러니까 전속 계약 말고 성우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서 처음으로 맡았던 캐릭터는 기억나십니까? 네. 어떤 거였습니까? 제가 야리야리하게 생겼나요? 여리여리하게 생겼나요? 좀 약간 좀 남자답지 않고 그때 당시에 제가 처음 성우가 된 게 26살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 이후에 한 20몇 년이 흘렀죠. 26살 때에 제 맡는 캐릭터를 유치원 선생을 맡았어요. 네. 그러니까 항상 예쁜 역할만 맡았습니다. 제일 처음 맡은 역할이 유치원생 중에서 어린 여자아이, 되게 이쁜 여자아이인데 그 여자아이를 케어하는 돌보는 남자 유치원 선생님 그 역할을 맡았었습니다. 네. 그때 처음에 그 캐릭터를 딱 봤을 때 느낌 어떠셨어요? 이거 와서 그 캐릭터 보면서 네. 어땠냐는 것보다는 먼저 그 애니메이션을 봤죠. 네. 그 애니메이션에 생김새가 어떨까? 그땐 그게 중요했습니다. 아. 왜? 생김새가 우락부락하면 내가 우락부락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구나. 그걸 각인되면 어떻게 하지? 근데 다행히도 예쁘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쁘장한 걸로 풀리겠구나. 네, 그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점이 그때 기억이 납니다. 예. 성우들 목소리 보면 이제 저 사람 목소리는 이런 목소리가 잘 어울려요. 이런 주인공 아니면 이런 배역 이런 게 있습니까? 나눠져 있습니까? 있죠. 좀 저같이 이렇게 여리여리하고 뭐 좀 약간 좀 뭐 이렇게 꽃도 못 꺾을 것 같이처럼 생긴 순하게 생긴 사람들이 의외로 건달 역할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는 행동들을 보면 목소리나 아니면 같이 실생활 중에서 같이 생활을 하다가 이게 습관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매너가 나와요. 그런 매너가 성우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들도 보통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얘기할 때 항상 뭐서부터 보자면 말에 대한 리듬이나 말에 대한 억양, 그 다음에 말에 대한 매너를 먼저 봐요. 네. 처음 만날 때 사람들. 네네.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든,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든, 어떤 뭐 피지컬을 가지고 있든, 그 사람의 첫 마디가 세냐, 아주 거세냐, 아니면 차분하냐, 거기에 따라서 PD들이 캐스팅을 하는 것 같아요. 딱 100% 맞아요. 그래서 전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되게 정직한. 그러니까 아나운서를 하셨죠. 네. 정직합니다. 제가 우리 박 앵커님을 좀 많이 알잖아요. 근데 이게 오랜 시간 이렇게 봐도 정직하신 것 같아요. 성실하시고.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마무리라는 걸로. 그렇다면 이제 본인한테 잘 어울리는 캐릭터는 그런 약간 여리여리 이런 부분이 더 잘 어울렸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연기자는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빨리 탈피하려고 많은 애를 썼죠. 네, 그래서 보통 오디션 같은 것들을 많이 보고 그리고 거기에 캐스팅 되면 그 캐스팅에서 여지없이 예전에 맡았던 캐릭터와 똑같이 캐릭터를 맡으면 좀 마음이 좀 그랬지만 좀 다른 캐릭터를 맡는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막 예를 들어서 칼을 잘 쓰는 무사다. 그러면 바로 그 캐스팅을 받자마자 검도 도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더 파이팅에 저 보르고 역할이라고 맨 나중에 나온 캐릭터가 있거든요. 그 캐릭터를 맡았다 그러면 바로 복싱 도장 가서 복싱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 그 호흡에 대한, 이 호흡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복싱 호흡, 검도 칼 휘두르는 호흡, 이게 리얼하면 대사도 되게 리얼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변화를 좀 줘서 내가 캐릭터가 이런 캐릭터보다 이런 캐릭터도 할 수 있다라는 걸 자꾸만 어필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렇다면 본인이 하는 여러 가지 연기 아니면 목소리 연기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연기는 어떤 거였습니까? PD가 항상 이런 걸 저기 선배님 최재우 씨 멋있게 좀 표현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이 캐릭터는? 이거는 답이 없어요. 멋있다는 거. 네, 멋있다는 거. 멋있다는 기준이 뭐지? 뭐 예쁘장하게 해달라, 뭐 캐릭터대로 해달라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멋있게라는 그 기준이 모르겠는 거예요. 어떤 게 멋있겠는지. 아직까지도 지금 저도 멋있다라는 기준이 뭔지, 어떤 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게 참 애매모호합니다. 네. 멋있다 연기 가장 어려웠다. 멋있다라는 게. 그러면 성우 활동을 가장 기뻤던 순간이나 기뻤던 일은 어떤 게 있어요? 아까 제가 빨리 기존 캐릭터에서 빨리 탈피하고 벗어나고 싶었던, 싶다. 네, 그랬던 와타나베 시니치로의 그 무겐이라는 그 캐릭터를 딱 맡았을 때 그때가 가장 기뻤습니다. 식빵맨만 하다가 칼 휘두르는 그런 건달 역할을 주인공을 맡았으니 얼마나 180도 달라졌어요. 뭐 앉은 자세에서 그냥 기뻐가지고 수직 상승을 했었던 거 그런 기억이 납니다. 반대로 성우라는 직업 때문에 약간 슬펐다? 아니면 아쉬웠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요즘 들어와서 제가 성우협회에 들어와서 사무총장으로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잘 안 듣기 시작하고 더빙된 거를 좀 자꾸만 듣는 거를 좀 싫어하게 될 때 그때가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저 때만 해도 600만 불 사나이 원더우먼 이런 시리즈 할 때 더빙을 저 목소리 그때는 그랬거든요. 그 나이 드신 분들 와 외국 사람들 우리말 정말 잘한다. 이럴 정도로 더빙을 생활화하고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케이블이 막 생겨나고 그때서부터 자막이 나가기 시작하면서 원어로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 말 더빙을 계속 이렇게 밀어내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지금은 주말의 명화, 진짜 공영방송조차도 더빙을 안 하니 그게 좀 많이 좀 애처롭고 성우로서 좀 일을 많이 못해서가 아니라 제 직업이 점점 후퇴한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좀 아픕니다. 물론 다른 또 영역에서 많이 생겨나긴 하지만 그래도 더빙이라는 게 점점 없어진다는 거죠. 저 해외 그 더빙 하고 싶었거든요. 애니메이션 더빙 말고 영화 더빙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시장이 많이 없어진 거죠, 그러면? 아예 없어졌다고 보면 되죠. 네. 물론 OTT 시장에서 살아있긴 하지만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이런 말은 정말 밤새고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왜냐하면 가까운 일본, 미국, 저 멀리 아르헨티나까지 거기 더빙이 그냥 아예 법제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국어로 해가지고 우리 국민의 우리나라 말 자체가 다른 나라 말이 유입됐을 때 거부 반응을 일으킬 정도로 그런 나라들은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 주위의 나라 중국 이런 나라들은 전부 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독 해외에 있는 그런 언어에 대해서 되게 열려져 있어서, 물론 좋죠. 물론 좋은데 우리 국민들이 선택할 수만 있게만 해줘도 제도가 그래도 상당히 좋은 발전이라고 생각하고. 보면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자막 속도나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 앵커님 이거 경험하셨습니까? 영화극장에서 보고 그 다음에 텔레비전에서 TV에서 봤을 때 내가 이 영화는 이 부분은 안 봤던 부분인데 감독판인가? 이럴 때가 많잖아요. 자막 때문에 그 영상을 못 본 거죠. 그만큼 이제 집중도가 사라지는 거죠. 그거는 거기에 단점 중에 하나긴 한데, 우리 말에 대해서 이제 자꾸만 이게 축소가 되고 더빙이 안 되고 하는 거는 인구가 고령화가 되고 미취학 아동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고요. 나이 드신 분들이 저까지도 지금 나이가 좀 있어서 노안인데 모바일로 이렇게 보자면 자막 정말 보기 힘들어요. 따라가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나에게 성우라는 직업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주 강렬하게 표현하자면 블러드입니다. 생명입니다. 피입니다.
진짜 목소리가 이 주파수가 이 음성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을 이렇게 치유하고 힐링시키는 건지 이거를 공부하고 목소리에 대해서 자꾸만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더 많이 알아가는 것 같아요. 뭐 보면 그 우리 티벳이나 뭐 이런 불교에 보면 옴 하면서 그 진동의 그런 치유의 이런 언어들도 있고 뭐 이런 진동도 있고 그런 허밍도 있는데 뭐 이런 인도나 뭐 이런 철학관에서도 이 소리에 대한 철학은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뤄지거든요. 근데 우리들 목소리 자체도 위로나 아니면 뭔가 칭찬에 대한 소리를 줬을 때 사람이 생성하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영향이 커요. 그런 걸 느꼈습니다. 네. 앞서서 처음에 이제 말의 리듬을 보게 된다. 그리고 리듬을 바꾸면 분위기가 바뀐다. 캐릭터가 바뀐다. 그런데 리듬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더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 그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말의 리듬은 억양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억양은 매너일 수도 있어요. 살아온 습관일 수 있습니다. 네, 뭐 여기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커피숍에서 그 점원한테 아메리카노 한 잔만 주시겠어요? 그거 할 때 보통 사람은 아메리카노 한 잔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같이 말의 리듬을 배운 사람은 아메리카노 한 잔 주시겠어요? 하고 딱 부러지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말의 리듬이 똑 부러지게 얘기를 하고 그런 정형화가 됐을 때 발음과 이 말의 리듬은 비례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발음과 말의 리듬이 어우러졌을 때 사람을 굉장히 안정화시켜요. 그건 뭐냐면 말의 리듬이 어느 정도 굉장히 안정화되면 사람들이 저 사람 목소리 되게 좋다. 옆에서 깜짝깜짝 놀래요. 그건 목소리가 이렇게 목욕탕 같은 목소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정형화된 그런 아름다운 뭔가의 목소리의 그 리듬이 좋은 리듬이 사람을 그러니까 너무 좋은 리듬이 오기 때문에 네, 쳐다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 리듬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비슷합니까? 좋은 리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하나같이 다 동일해요. 그러니까 야, 이 좋은 리듬이야 하는 리듬은 동일하게 느끼는 부분이죠. 그러나 사람들마다 살아온 습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제일 좋은 리듬이 뭘까를 연구를 해야죠. 저는 이런 리듬이에요. 커피 한 잔 주시겠어요? 또 어떤 분은 커피 한 잔 주시겠습니까?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우리 그 앵커님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죠. 거기에 대한 제일 좋은 리듬을 찾아서 그 말의 리듬을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소리 톤이 리듬이 중요하다. 저는 제 리듬은 잘 된 것 같습니다. 발음은 캐릭터성이에요. 그러니까 발음을 정말 잘하면 잘할수록 옆에서 봤을 때 와, 이 사람은 되게 스마트하고 되게 똑똑해 보이고 그래서 저희가 검사나 무슨 판사 역할을 할 때 기자나 이렇게 할 때 되게 발음을 정확하게 해요. 일부러.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매력 있게 만들려면 그 정확한 발음을 갖고 인터넷 말의 리듬을 바꾸는 거죠. 그러면 여기 말의 리듬에 어떤 리듬이 있냐면 좀 느끼한 캐릭터. 뭐 이거는 안녕하세요 할 때 안녕하세요는 성실한 캐릭터. 안녕하세요. 이렇게 리듬을 좀 길게 하면 약간 느끼한 캐릭터, 플레이보이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잘생기고 느끼해. 이탈리아노야. 그러면 발음은 정확히 하지만 잘생기게 했지만 어쨌든 말의 리듬을 늘리기 위해서 플레이보이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이번엔 두 번째 섹션입니다. 이 사람의 세상 카운트 펀치라는 코너인데요. 이 코너에서는 제가 최재우 성우의 인생 철학과 비전 그리고 인간적인 면모까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성우가 처음 되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는 언제예요? 24살 때 해야지 하고 난 다음에 시작해야지 해서 2년 동안
공부한 다음에 26살에 들어갔죠. 그래서 전속 생활을 3년 했습니다. 그래서 30살에, 30살에 제가 성우협회로 들어왔죠. 그러면 24살에 나 성우해야지 라고 마음먹게 된 계기는? 친구 때문에. 이 친구 때문에 강남. 네. 그러니까 진짜 강남에 있었어요. 친구가 강남에서 스튜디오의 엔지니어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백수였고 이제 공부하는 학생이었는데 재호야 와서 좀 내가 일하는데 한번 와봐. 딱 왔는데 건방지게 이렇게 참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친구가? 네, 그래서 그래서 야 여기 어디야? 근데 앞에가 버튼이 수백 개 수천 개가 달려 있어. 야 이거 UFO는 뭐야? 그랬더니 너희가 스튜디오야. 그래서 스튜디오 뭐 그렇게 이제 구경을 시켜주더라고요. 지금 성우 더빙하기 전에 지금 여기인데 너 목소리 좀 노래도 좀 하고 하니까 가봐야 가서 목소리 밸런스 좀 한번 잡아볼래? 그래가지고 이제 목소리 밸런스 잡고 이렇게 놀다가 거기 실장님이 저 친구 목소리 톤이 좀 필요한 톤인 것 같다. 그러니까 한번 성우 공부를 한번 시작하는 게 어떻겠는가. 근데 거기 스튜디오의 사장님이 제 은사님이십니다. 은사가 되셨죠. 그래서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그 은사님이 아주 유명한 성우, KBS 성우, 전성우, 그 엘리자벳 테일러 목소리에, 네, 그 다음에, 최진실 목소리, 국물은, 찐해요? 이것도 하고, 하기 나름이에요. 최진실의 그 유명한 카피가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하는 그 성우 중에 권희덕 선생님이 제 스승이십니다. 그러니까 우연찮게 친구를 따라가서 강남에 갔다가 네네. 성우도 아닌 목소리 밸런스를 맞추다가 성우의 길로. 네, 옛날 그 속담을 다 제가 밟고 그리고 수행을 한 거죠. 요즘에 학원도 있는데 그 당시에도 학원이 있었는지 그것부터 또 같이. 그때는 KBS도 있었고 MBC도 있었고 그 다음에 좀 약간 일반 보통 사람들이 할 그런 민간 그 학원들은 네 그쵸. 권희덕 선생님이 하시는 그런 학원이 딱 한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4군데밖에 없었죠. 그 당시에는 학원이 많지 않은데 일단 학원을 가신 겁니까 그러면? 그죠. 학원 갔죠. 그죠. 학원으로 가라. 그래서 다른 점도 공부를 시키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말의 리듬. 광고를 많이 하니까 말의 리듬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뭔가 진짜 순도 깊게 이 목소리가 이래야만 되고 이래서는 안 되고를 정확하게 짚어냈어요. 내가 조금 음이 조금 틀리고 약간 플랫되거나 약간 샵으로 올라가거나 이러면 바로 끊어버렸어요. 너 어떻게 그렇게 한국말을 우리말을 그렇게 잘 못하니? 발음이 왜 그 모양이니? 너 우리나라 사람 맞니? 그쵸. 저는 그 전에 24살 전에 아르헨티나에서 왔다가 우리나라에 유학생으로 왔거든요. 네. 그 고등학교 때 중학교 3학년 마치고 고등학교 마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말을 잘 정확하게 물론 어렸을 때 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심도 있게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공부한 적이 없어서 발음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안 썼던 사람인데 이제 혹독하게 훈련을 당했죠. 혹독한 훈련을 끝내고 이제 성우가 됐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속계열 할 때는 계속해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건데 끝나고 나서는 자기 PR을 엄청나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PD들이 이제 제가 맡았던 여태까지의 캐릭터들 전속 기간 동안 맡았던 아까 맨 처음 맡았던 캐릭터가 뭐냐고 물으셨잖아요. 네. 그때 유치원 선생님 그래서 제가 이 캐릭터가 우락부락한 캐릭터인지 아니면 예쁘장한 캐릭터인지 예쁘장한 캐릭터로 제 소문이 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도 예쁘장한 캐릭터로 계속 쓰임을 받게 된 거죠. 식빵맨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코난 명탐정 코난의 고등학생 탐정 뭐 이런 것도 다 그 부류죠.
그런 걸로 캐스팅을 다 받다가 그러다가 그렇죠. 그 전속 기간 동안 그렇게 우리가 캐스팅을 받으면 그 이후에 프리 때는 그 캐릭터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보통 이제 목소리는 신체 중에 가장 늦게 늙는 네네. 곳이기 때문에 목소리는 오래 유지는 되는데 문제는 평상시에 컨디션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도 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목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좀 직업병이 뭡니까? 하면 항상 제가 다니면서 입은 직업병이 입을 입을 립트릴이라고 하죠. 그래서 네. 이거 많이 하죠. 네. 그 다음에 근데 뭐 이것도 하고 또 백프레셔라고요. 이거 생소하실 거예요. 네. 그리고 풍선 불듯이 이런 게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요즘은 왜 마스크를 끼니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러면 하면 되게 정신이 어떻게 됐나 막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마스크를 끼니까 요즘은 그렇게 하면서 요즘 잘 다녔죠. 네. 그렇게 다니면서 계속 실생활에 계속 접목시키면서 연습을 합니다. 예. 뭐 더빙하기 전에 이거를 하게 되면 목소리가 되게 촉촉해지고 소리가 되게 안정돼집니다. 네. 그럼 평상시에 따로 먹거나 아니면 물을 많이 마신다거나 뭐 이런 습관은 없으신지? 미온 술을 많이 마신다는 거는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내가 소리를 많이 질러서 목이 좀 쉴 것 같다 그러면 차가운 물을 냉수를 마시면 완화가 됩니다.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냉수를 평상시에 마시면 또 목에 좋지 않다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따뜻한 물인데 뭐 녹차나 이런 카페인이 아주 많이 섞인 것들을 먹으면 그러면 또 입이 또 말라지고 입이 항상 촉촉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저는 그냥 다른 거 얘기 안 하고요. 잘 먹고 잠 잘 자면 네, 좋고요. 항상 들어가기 전에 리트릴과 그다음 백프레셔 네, 그 두 개만 해도 목소리가 완전히 이상적으로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더 좋아지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일반인들 중에서 내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사람들 앞에서 쓰면 어떻게 내 목소리를 키울 수 없을까요? 이런 고민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노래를 불러야죠. 노래를 불러야죠. 근데 이게 성격이거든요. 제가 소리를 잘 지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우들 중에도 소리를 적게 또 소리를 크게 지르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울 때 막 울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땡깡 미고 막 이런 애들들은 나중에 커서도 그런 소리를 잘 지르는 연기를 많이 해요. 성격이에요. 사람 습관이에요. 근데 소리를 소심하게 지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억압을 많이 받아왔어요. 부모님한테 많이 억압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소리 잘 못 질러요. 저 같은 사람들.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은 시원하게 노래 부르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성악은 이런 셔팅하는 그런 노래가 없으니까 성악을 배우면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몸 신체를 좀 많이 쓸 수 있는 필라테스나 이런 부분을 겸해서 같이 운동을 하면서 노래를 배우면 커집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나를 만든 것은 누구냐?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떠한 사건이나 책일 수도 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전 저를 만들게 된 건 은사님이신 것 같아요. 그 은사님이 저한테 혹독하게 시키시긴 하셨지만 저한테 또 평상시에는 뭐라고 이렇게 격려도 많이 해주셨어요. 정우야, 너 같은 목소리는 없어. 너는 뭔가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힘 받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성우를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만약에
성우를 공부할 수 있다면 스스로 자기한테 맞는 스승을 찾아가서 성우를 찾아가서 스승이 돼달라고 직접적으로 컨택하는 건 어떻겠는가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여기서도 궁금한 게 지금 스승을 잘 찾아라라고 하는데 골프도 약간 비슷해요. 보통 자신의 체형과 비슷한 사람을 만나서 배우는 게 훨씬 더 잘 배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혹시 성우도 그렇습니까? 나랑 체형이나 이런 게 비슷한 사람을 한테 배우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내가 그냥 좋아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갖고 있는 선생님을 만나는 게 맞는 건지.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생각을 한번 해봐야죠. 내 목소리가 어떤 성우와 비슷한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알아차릴 수 있잖아요. 내 목소리는 이 정도의 높이인데, 근데 다른 성우들 보면 되게 저음인 사람도 있고, 되게 높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높은 거를 하고 싶어서 높은 선생님을 찾아가면 내 목소리가 따라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같이 맞출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 목소리의 정도는 이 정도인데 이 정도 되는 거에서 연기를 잘 하시는 선생님이 누군가 찾아보고 그 선생님께 답을 구하는 게 맞겠죠. 알겠습니다. 성우로서 재미난 인생, 즐겁게 살고 계신 것 같은 모습인데 혹시 만약 내가 성우를 택하지 않았다, 직업을 그러면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건축 공부를 계속 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아버지도 건축가이시고 저도 건축 공부를 해서 근데 몸에는 안 맞았을 것 같은 직업입니다. 왜요? 뭔가 현장도 많이 좀 다녀야 되고 왔다 갔다 많이 해야 되고 조사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이런 기획이나 디자인 같은 것들은 제 취향에는 맞지만 그 이외에 좀 약간 좀 센 일들은 글쎄요. 저희 아버님이 술을 많이 마시거든요. 네. 아버지가 저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넌 술을 마셔야 건축가로서 뭔가 좀 자질이 있는 거다. 저는 술을 너무 못 마셔서 거기랑 한참 못 미쳐가지고 네. 우리나라에서 건축하기란 좀 제가 좀 몸에 안 맞는 직업이지 않을까. 물론 요즘은 틀리죠. 문화가 다 달라져서. 네. 알겠습니다. 네. 다시 선택한다면 네. 또 성우입니다. 성우의 길로 또 가는 걸로. 저희 아들도 성우였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요? 네. 이만큼. 모르겠어요. 성우라는 거를 스승이 딱 한번 하게 하고 한번 대본을 읽게 했을 때 그때 제 미래가 확 밝아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걸 하니까 점점 더 그래서 제가 연극 배우도 하고 제가 성악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게 다 뭐를 위해서냐? 성우를 위해서예요. 지금 뭔가 연극 배우로 다른 길을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성우의 연기를 좀 더 깊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연극을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 이 사람은 성우로서의 자질을 갖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오게 됩니까? 네.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 그러니까 말을 하다 보면 제일 먼저 보는 거는 말의 리듬을 먼저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살아온 습관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말의 발음. 이 발음이 이 사람이 타고날 때부터 발음이 좋은 건지 아니면 숙련을 해서 그 과정을 거쳐서 발음이 완성된 건지 그래서 그걸 보고 정말 어려운 숙련을 거쳐서 완성된 발음이라면 진짜 높게 쳐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타고난 발음이 그 두 번째고요. 말의 리듬에 대해서 매너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면 더더욱이나 더 좋은 사람이고요.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성우를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환영이죠. 환영입니다. 네. 아들 역시도 만약 그렇다면 환영이죠. 저 억지로 야, 너 성우해. 그렇게 하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코너입니다. 이 사람의 출사표 히든 포인트 시간입니다. 혹시라도 마음속에 품었는데 남에게 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있다면 이 시간을 빌어서 마음껏 포부를 밝혀주십시오. 저희가 가슴 깊이 박수와 응원을 쳐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계획이라고 할 것 같은데 인간으로서 인간적인 계획, 그다음에 성으로서의 계획 어떤 게 있습니까? 아니 인간으로서의 계획과 성으로서의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갑자기요? 네, 네. 왜 없습니까? 그냥 성으로서의 계획만 있어요. 아 그냥 아까처럼 성우가 불러줬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네. 내 생명이기 때문에 네. 인간으로서의 계획 저는 많은 굳이 따지자면 그 계획이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어요. 성으로서의 계획은 이것도 보면 성으로서 내가 우리 말로 뭔가 더빙도 하고 많은 캐릭터도 잡고 일을 많이 하는 게 지금 단기적인 계획이라면 앞으로의 더 계획은 이걸 통해서 사람들한테 봉사하고 싶어요. 할 수만 있다면 그게 있는 그런 분야가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게 뭐 무슨 뭐 화면 해설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다면 그런 것도 마다하지 않고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성우를 벗어나서 더 해보고 싶은 계획이 있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성우가 모든 것이다 라고 그쵸. 생각하고 계시니까. 근데 제가 지금 일을 사무총장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단기적인 계획은 정부의 예산을 많이 받아서 예, 더빙 그 소외계층들을 위해서 많이 성우들한테 일을 해서 그 소외계층들한테 많이 서비스할 수 있게끔 그게 제 사무총장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그게 뭐 계획이라기만 계획.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한테나 목소리 좋다, 너 목소리 좋네 이런 칭찬을 받으면 당연히 기분이 좋아지겠죠. 하지만 내 목소리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떻게 하면 목소리를 좋게 만들 수 있습니까? 노력하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목소리는 다 좋은 부분들이 있고 성대가 결절이 생기거나 성대가 아예 완전히 뭐 어긋나서 잘 이렇게 그러니까 나의 목소리가 되게 맑은 목소리다. 근데 그 목소리는 성대끼리 잘 붙어야만 나는 소리거든요. 근데 하는 그런 불협화음의 목소리는 여기 안에서 잘 마찰되어지지 않는 목소리거든요. 그런 목소리가 아니라면 이 목소리가 점점 공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악기 보면 우리가 좋은 악기나 아니면 좋은 그 스피커 보면 오래 스피커를 많이 틀어주고 악기도 잘 연주를 해주면 그 울림이 되게 좋아져요. 그래서 연주가 누가 쳤던 악기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여러 영역으로 연주를 했기 때문에 그 악기는 진짜 값어치를 따질 수가 없거든요. 그것처럼 사람은 여러모로 훈련이 되고 숙성이 되면 목소리가 좋게 됩니다. 사람을 놀라게 만들죠. 그 목소리는 저희가 이제 흔히 뭐 진짜 철학적으로 뭔가 약간 좀 높은 그런 고수의 그 입장에서 얘기한다 쳤을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희노애락의 제일 끝판왕은 눈물입니다. 우리가 기뻤을 때 눈물 흘려요. 우리가 슬펐을 때 물론 눈물 흘리죠. 우리가 막 화를 낼 때 끝까지 가면요, 그날 눈물을 흘려. 거기까지 연기를 했을 때 그때 감정이 그만큼 치달았을 때 나오는 훈련된 목소리는 누가 들어도 사람들이 감동을 해요. 뭐 이걸 이렇게 따지자면 아주 정확한 이런 분석들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목소리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내가 그 만들어진 목소리를 위해서 뭐 꼭 성우가 아니더라도 좋은 목소리를 위해서 그러면 발음 연습을 먼저 해야 될지 아니면 좋은 울림을 먼저 리듬 이걸 만들어야 될지 어느 걸 먼저 해야 돼요? 발음을 먼저 연습해 주십시오. 우리 말에 발음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그 발음이 세종대왕께서
과학적으로 만들어주신 말입니다. 근데 음의 그 성격에 따라서 만든 알파벳이기 때문에 그 따라서 발음을 정확하게 하면 할수록 건강도 좋아지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회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가 다 좋아집니다. 발음 먼저, 그 다음에 말의 리듬은 그 다음서부터 밟아가면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주변에 이제 목소리 좋은 친구들 중에서 나 성우해야지라고 할 수 있는데 목소리 좋다고 다 성우하는 건 아닌데 어떤 자질? 포인트를 좀 갖고 있어야 됩니까? 내가 사람들한테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무슨 영화를 감동 있게 봤어요. 무슨 영화를 그게 유쾌하게 봤어요. 그러면 반 친구들한테 야, 누가 어떤 개그맨이 어떤 탤런트가 이렇게 아주 이렇게 했어 하고 보여주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렇죠. 학교에 꼭 한 명씩 있었어요. 네, 있어요. 네. 그런 친구들은 자질이 있습니다. 음. 뭔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표현하는데 똑같이 해서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은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성격상 그럼 왜 그렇게 전하겠어요? 왜 전하겠어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내 친구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목적은 뭐냐면 내 친구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어디에서 얻었던 것들을 희생하는 거예요. 그런 희생하는 마음이 정말 아름답다는 거죠. 그러니까 웃기려고 뭔가 튀려고 하는 것보다 좀 더 다른 쪽으로 생각하자면 야, 이 친구 괜찮은 친구구나.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일수록 연기자의 제목이 딱 되어 있는 친구라고 생각하고요. 목소리는 그 두 번째, 세 번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성우가 되려면 뭐 궁금한 게 일단 학원을 꼭 다녀야 되느냐라는 질문도 있고, 그러면 시험은 또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네. 시험은 어쨌든 한국성우협회가 교육에 대해서 많이 노력도 하고 또 연구도 많이 했기 때문에 교육 예산들을 교육부나 문체부라든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많이 탔습니다. 타서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체부에서 맨 처음 한 4월서부터 한 10월까지 한 40강 정도가 무료 교육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7월서부터 추석 전후까지 그때 콘테스트가 있어요. 네, 그 과기부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기부 장관상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진행되는데 어쨌든 이런 공식적인 게 1년에 매년마다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계속 들으면서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기와 맞는 선생을 찾아서 그래서 선생과 함께 지도도 받아가면서 또 그런 교육도 무료로 무상으로 받아가면서 진행을 해주면 성우가 되기 위한 부분들은 그 안에서 이제 정보를 분명히 교환할 거고요. 성우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문의를 하셔도 되고요. 각 성우실에 문의를 하셔도 됩니다. 매년마다 뽑을 때 1년에 한 번씩은 뽑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투리버스만 3년에 한 번, 3년의 전속 생활을 하기 때문에 3년에 한 번 뽑습니다. 그게 좀 약간 아쉬운 거죠. 네. 성우를 지망하고 또 성우 활동을 하는 후배들에게 선배로서 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물론 PD가 캐스팅을 합니다. 그러나 선배들도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배로서 내가 왜 후배 때 선배들을 조금 더 잘 모시지 않았는가. 선배들한테 좀 잘했으면 선배들 마음은 그렇거든요. 내가 못 나가는 성우더라도, 내가 일이 별로 없는 성우더라도 하나 맡으면 내가 사랑하는, 내가 좋아하는 후배와 같이 일하고 싶어요. 그게 선배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선배가 많이 있으면 그 일이 메마를 날이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물론 사람들한테 잘해야 되지만 어쨌든 선배, 선후배에 대해서 좀 더 돈독하고 잘하게 또 존경하고 리스펙 가지고 같이 생활을 잘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저희 직업방송의 특성상 젊은 친구들, 특히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또 인생의 선배로서 또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보면 아까 말 속에서 매너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습관이라는 것은 성실한, 여태까지 내가 성실하게 어떻게 생활했느냐, 이거는 어떤 의복이든 어떤 외모든 어떤 스펙이든 다 필요하지 않고요.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하는 거에 조금 더 집중해서 연구를 좀 해보면, 좀 배운다면, 그러면 뭐 사람들과 대하면서, 직장을 구하면서, 면접을 보면서 굉장히 훌륭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직장을 구할 때 항상 면접, 제가 뭐 어느 회사에 들어가거나, 옛날에도 그랬어요. 어느 회사에 들어가거나 누가 면접을 볼 때 제 목소리나 제 목소리의 리듬을 많이 보더라고요. 아니, 누구나가 다 그렇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물론 외모도 중요하지만 그 외모 안에 목소리를 더 많이 본다. 고은정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소리가 속에서 나온다. 그 속에서는 뭐냐면 허파의 공기에 실려서 뜨거운 심장이 밖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한테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그건 정말 엄청난 힘이다. 그래서 이 말에 대한 힘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한 번 더 강조해 주고 싶습니다. 네. 이 성우라는 직업, 뭐 앞서 말한 것처럼 외화 더빙 이런 게 좀 줄어들고는 있지만 향후에 직업으로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옛날엔 라디오 드라마, 외화 더빙, 애니메이션 더빙, 게임 뭐 이런 게 있었다면 지금은 오디오, AI, 그리고 파생되는 뭐 기술 혁신에 의한 많은 플랫폼들이 점점 성우에 대한 목소리로 활용한 많은 것들의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겨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우리가 준비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많은 영역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말의 리듬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전달할 수 있는 이 말의 리듬을 좀 더 연구해서 그런 기술 혁신이 다가옴에도 흔들리지 않고 좀 더 좀 잘 서비스할 수 있게끔 특화할 수 있는, 성우만에 특화할 수 있는 그런 표현법을 좀 연구해서 만들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일보다 중요한 거는 IP를 획득하는 거. 그러니까 지식재산권을 목소리에다 부여해서 성우들한테도 언제 어디에서 쓰이든 내 권리다, 내 목소리의 권리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걸 법으로 좀 제도로 정리가 돼야 된다라고, 그게 빨리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걸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다른 일들도 그렇고 직업도 그렇고 그 직업에 대한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많잖아요. 요즘은 뭐 외국에서 대학원까지 나와야 우리나라에 오면 그때 인정하느냐 마느냐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런 스펙도 중요하지만 좀 더 뭔가 다른 곳에서 우리를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바라볼 수 있는 뭔가의 지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거기에 제일 중요한 이 직업방송이 힘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직업방송을 좀 많이 시청해 주시고 많이 한번 좀 이 직업방송에 대해서 시청해 주시면 이제 연구하게 되고, 그 연구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실마리를 찾게 되고, 그러면 좀 더 많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승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직업방송 좋습니다. 아주.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진하게, 좀 더 딥하게 세상의 핫이슈 피플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박진영의 찐터뷰. 오늘은 목소리 하나로 세상을 그려내는 최재호 성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